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충주시의 구도심지인 성내동에 자리 잡은 충주목 관아. 이 충주 관아의 대문격인 충청 가명문을 들어가자 넓은 관아터 한쪽에는 벌써 옥년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관아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자태의 목련 곁에 자리한 고색창연한 건물. 과연 이 건물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먼저 눈길이 갑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어떤 용도로 쓰여졌나요? 이 건물이 한번 이제 불이 났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어진 연대는 1870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869년에 충주 목사였던 조병로 목사가 와서 이제 충주 읍성들을 다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끝에 보면 이제 축성 사적비도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읍성을 충주 읍성을 다시 조병로 목사가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이 수리가 필요하니까 저기 창용사에서 절을 하나를 헐어가지고 그래서 그 절의 목재를 여기 건물을 짓는데 이용을 했다 하고서 기록이 나오고 바로 1870년대에 이 건물을 완성을 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건가요? 이 건물의 용도는 뭐 볼 것도 없이 관아 건물이니까요. 바로 이제 충주에서 가장 충주는 목사가 주재를 했던 곳이니까 객사가 있었고 객사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헌하고 얘기를 하던 건물인데 충주 목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각종 직무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목사나 뭐 관찰사나 이게 똑같은 이제 직위가 되겠지만 이 관찰사쯤 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이루어지는 뭐 기본적인 행정 행위들을 다 여기서 업무를 보는 거고. 조선시대의 목사란 지방의 관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직급으로 관찰사라고도 불리었는데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청령헌은 말 그대로 맑을 청자에 평안할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맑고 평안하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들이 찾아보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늘은 맑고 땅은 평평하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은 맑고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 고을 백성들이 전체가 다 깨끗하고 평안한 어떤 이런 고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여기다 담은 거죠. 청령헌이라 불리는 목사 집무실에서 청렴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던 조선시대 지방관리의 백성을 위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마음은 관리들의 실천으로도 나타납니다. 여기다 단청을 다 해서 목민관이 좀 호사한 어떤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민관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다스려라라고 하는 뜻에서 실은 여기다가는 하나도 단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청령헌은 조선시대 충주부의 관찰사가 사용을 시작으로 1908년에는 도청이 청주로 이전되면서 충주 군수의 정청으로 그리고 중원군의 군청으로도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데를 문틀을 끼운 거죠. 그래야지 여기가 다 직무를 보는 그러니까 군청의 공무원들이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난방시설, 창틀까지 옛날엔 다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여기.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형태를 가진 충주 관아의 청령헌. 150여 년이 넘은 세월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중원루라는 또 다른 현판을 가지고 있는 충청 가명문.
충주가 조선의 한가운데였음을 말해주는데 지금처럼 목사들이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던 청령헌을 오른쪽으로 두고 발길을 돌립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아 충주 관아마당을 당당히 지키고 서 있는 노거수 한 그루.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 나무요? 이 나무 대단하죠? 네, 엄청나게 이게 큰데요. 느티나무예요. 이 대도시에 이렇게 커다란 노고수가 있는데 수령은 얼마나 됐나요? 글쎄요. 지금 뭐 몇 년 하고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충주의 어떤 조선시대에 이 관아가 생기면서 똑같이 이 나무도 심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면 최소한도 500년, 600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듯한 노쇠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낸 인고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의 중간에 보고 거북이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오래되면 뭐 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전에는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숨바꼭질도 하고 하던 나무인데 이거는 충주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관아에서 일어난 모든 일, 뭐 실은 일제강점기 때 어떤 핍박받던 것까지 이 나무는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가 끝까지 좀 튼튼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전국의 성들을 보수하라는 고종의 명에 의해 1869년 충주 목사 조병로에 의해 개축된 충주읍성, 그리고 충주읍성 안에 자리 잡았던 충주관아. 처음 충주관아가 지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청령헌과 재금당, 산고수청각 이외에 객사, 경무청, 종개소, 군기소 등 10여 채가 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헌도 있고 전도 있고 각도 있는데 그게 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곳은 재금당이라고요. 그럼 재금당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당호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당상관, 당하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상관 정도 되는 사람들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자를 쓰는 건물이면 최소한도 벼슬로다가 당상관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무슨 각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각. 이 각 같은 거는 이제 그 최소한도 일반 제후급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장차관급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은 각자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각하고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격이 높은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헌 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집헌자를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방 쪽에서는 그냥 헌자가 자연스럽게 써져요. 뭐 그리고 무슨 누 하는 거는 층이 단순히 단층이 아닌 2층, 복층이 됐을 때는 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 정 할 때는 정자 건물 같은 거예요. 1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충주와 그 맥을 같이 한 충주관아. 그리고 충주관아에는 청령헌과 더불어 관아가 들어올 때 같이 만들어진 재금당과 산고수청각이 남아있어 이 충주관아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